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요즘 밤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고 일어나면 은행에서 날아오는 금리 변동 안내 문자, 다음 달부터 이자 이만큼 더 내세요 하는 알림톡, 정말 무섭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려가겠지 하며 변동금리로 버티셨던 분들, 혹은 5년 고정기간 끝나서 이제 막 변동으로 바뀐 분들, 상황이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5일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아주 차가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뉴스에서 금리 6% 시대라고 하니까 남일 같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얼마나 새 나가고 있는지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버텨야 할지 아니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야 할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팩트부터 시작하죠. 오늘자 아침 시중은행 금리표입니다. NH농협은행 보실까요? 주담대 상단 금리가 6.43%를 찍었습니다. 하나은행도 6.21%예요. 우리가 믿었던 국민, 신한 같은 곳들도 이미 6%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이제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다들 그랬는데 이제는 고금리가 일상이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 지갑에서 돈이 얼마나 새 나가는지 계산해 볼까요? 사람마다 대출 액수는 다르겠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연끌하신 분들을 보면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대출 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기준인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을 기준으로 대출 5억을 받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금리가 3%였을 때는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한 달에 약 21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 적용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06만 원입니다. 한 달에 96만 원이 추가로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무려 1152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4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진짜 우리 손에 쥐는 돈이 4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만 300만 원을 낸다? 남은 1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 내고 노후 준비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영끌족들의 실제 성적표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억울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행운파파님, 뉴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렸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내 대출금리는 아직도 6%가 넘는 겁니까? 은행들이 우리 상대로 폭리치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자 실제 수치를 직접 다 뒤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따로 국박 상태입니다. 먼저 은행채 금리를 보시죠. 은행이 돈을 떼우는 도매 가격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5% 정도 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인데 은행이 돈 떼우는 값은 3.5%입니다. 왜냐? 전 세계 돈의 기준인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 우리 시장의 값도 그 중력에 이끌려 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상금리라는 놈입니다. 장사로 치면 통행료나 마진 같은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은행들 대출 좀 강력하게 조여라 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대출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 대신 가상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실제 도매가가 3.5%인데 대출금리가 6.2%라면 은행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무려 2.7%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줘도 은행이 중간에서 통행료를 2배 넘게 올리고 할인 혜택을 싹 없애버리니까 우리 서민들은 6%대 이자 폭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부채 관리한다고 은행 압박하고 은행은 그 핑계로 마진 챙기고 그 사이에서 우리만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게 2026년 새해의 서글픈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위험한지 제가 아주 차가운 데이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DSR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내 소득 중에 빚 갚는데 얼마를 쓰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까 그 사례 다시 볼까요? 진짜 내 손에 쥐는 돈이 400만 원인데 은행이 306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거 DSR로 계산하면 무려 76%입니다. 금융권에서 70%가 넘어가면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고위험군으로 보거든요. 내 손에 90만 원 남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고 노후 준비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 메꾸려고 다시 카드로 쓰고 신용대출 받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2026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30대 31%, 40대 30%, 50대 20%, 60대 18%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050 세대가 이 6% 금리에 더 취약합니다.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비에 노부모 부양까지 수입도 정점이지만 나가는 돈도 최고점인 시기인데 여기서 이자가 월 100만 원씩 더 나간다? 이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기준 최신 조사를 보니 4050 세대 10명 중 6명이 이자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를 아예 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자 갚느라 연금 해지하고 적금 깨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 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집 밖의 시장 상황 전체가 아주 기괴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상 3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출의 문이 아예 잠겼습니다. 아까 제가 은행들이 마진을 많이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은행이 돈독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2026년 새해부터 정부가 은행들한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선이라는 걸 높여버렸거든요. 쉽게 말해 은행 너희 주담대 빌려주려면 예전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금고에 쟁여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수록 자기네 부담이 커지니까 아예 금리를 6% 위로 확 올려서 제발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지 마세요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대출 절벽 시대가 열린 거죠. 두 번째, 안 팔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실종 상태입니다. 살 사람은 미쳤냐? 6% 이자 내고 집 사느니 차라리 전세 살겠다며 버팁니다. 반대로 팔 사람들은 나중에 공급 부족해지면 오를 텐데 지금은 못 판다며 버티죠. 여기서 진짜 비극은 4060 세대입니다. 빚 좀 갚아보려고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안 팔리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매달 이자는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탈출할 문이 꽉 잠겨버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희한하게 경매 시장은 불바다입니다. 일반 매매는 얼어붙었는데 법원 경매장 낙찰가율은 98%에 육박합니다. 새 집은 안 들어온다는데 일반 대출은 막혔으니 그나마 규제가 덜한 경매로라도 집 사자는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자 못 버티고 경매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그 집을 잡으려는 경쟁은 치열한 이 비극적인 상황. 이게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입니다. 자, 죽겠다, 힘들다 소리만 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전략 제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라인 대환 대출 플랫폼을 100%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은행마다 소리 들고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요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같은 앱 들어가 보셨나요? 2026년 현재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6.2%를 쓰고 있어도 다른 은행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5% 초반대 특판금리를 내놓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신규가 아니라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5분만 투자해서 조회해보세요. 만약 1%만 낮출 수 있어도 아까 대출 5억 사례에서 한 달 이자가 4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1년이면 500만 원이에요. 이거 무조건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신청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4060 세대 분들 중에 최근에 승진하셨거나 연봉이 올랐거나 혹은 빚을 좀 갚아서 신용점수가 올라가신 분들 계시죠. 그럼 당장 은행 앱 켜고 신청하세요. 은행은 절대 먼저 금리 깎아줄게요 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해요. 최근 통계를 보면 주담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클릭 몇 번으로 이자 수십만 원 아낄 수 있는 법적 권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3번째는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담대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주담대가 6%면 신용대출은 이미 8에서 9%를 넘었을 겁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주담대 원금 갚지 마시고 이자 더 비싼 신용대출부터 무조건 끄셔야 합니다. 4060 세대는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말 못하고 카드론으로 돌려막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실리입니다. 고금리 채무부터 통합하고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무리하게 자산을 늘릴 때가 아니라
내 가계부의 방어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하는 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매달 나가는 이자부터 단속하십시오. 내가 내는 이자가 정당한지 더 깎을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6% 시대. 비명이 나오는 현실이지만 우리 이슈와 이슈 식구들은 현명하게 이 위기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친구분들께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